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본격화하면서 우려했던 병상 부족 문제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이 병상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가 민간 병원에 병상을 동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민간 병원 가운데 처음으로 코로나19 거점 전담 병원을 자청하고 나선 곳이 있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평택 박예병원 김병근 원장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평택 박예병원이 병상 전체를 코로나19 환자들을 위해 내놓겠다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이 민간 병원 가운데 최초로 거점 전담 병원을 자청한 건데 혹시 이렇게 결심한 배경이 있으세요? 국가적으로 코로나 신규 확진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또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 환자들, 병상이 필요한 환자들이 그중에 점점 늘어나는데 병상이 없다고 전국이 난리잖아요. 네. 특히 수도권에서 서울과 수도권에서 확진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또 중증 환자들도 계속 생겨나가고 있는데 누군가 병원을 운영하는 또 의료인 중에 이 일을 감당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마음의 부담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네, 때마침 우리 병원협회나 또 중소본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도움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저 같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싶어서 큰 부담 없이 또 고민 많이 안 하고 또 계산 많이 안 하고 시작하자라고 결정을 한 겁니다. 네, 원장님은 그렇게 결심을 하셨을 수가 있는데 사실 병원에 계시는 의사, 다른 의사라든가 간호사, 뭐 직원도 마찬가지지만 상당히 큰 부담을 안게 되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네. 근데 혹시 의견 수렴을 하시거나 의견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너무 급작스럽게 결정된 거라서요. 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다 모으고 사전에 수렴하고 이런 과정, 조정 과정 이렇게 거치기는 시간적으로 그렇게 여유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인 상황도 갑자기 확진자가 700명, 800명, 1000명 이렇게 늘어나는데 이게 조율하고 시간 맞추고 이러기까지 그렇게 충분하게 여유가 있다라는 판단이 안 들었고요. 그리고 평소에도 저희는 병원이 운영되는 어떤 근본적인 이유 이런 것 중에 하나가 또 박예정신이고 그래서 이름이 박예병원인데 저희가 이런 국가적인 부름이나 사회적인 필요가 있을 때 그런 때는 빠른 행동, 빠른 결단을 하는 것으로 유명한 그런 곳이기 때문에요. 저는 일단 시작하고 보자. 그러면서 지금 직원들 또 의료진들하고 같이 협의하고 논의하고 또 일부는 설득하고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저희 청취자 마성희 영민님께서 먼저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또 감사 인사를 남겨주시기도 하셨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생각 하실 것 같아요. 근데 또 병원 입장에서 보자면 이 전담병원 뭐 역할이 나중에 코로나19 상황이 뭐 호전이 돼서 역할이 끝난다 하더라도 그 병원 뭐 코로나19 코로나 병원이었어 뭐 이런 이제 인식 같은 게 남을 수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 같은 거 혹시 안 하셨어요? 당연히 고민이 되죠. 그렇지만 저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남아있고 그 성숙한 시민의식에 의해서 오히려 이런 어려운 시기에 병원의 본질을 다 찾아서 해낸 그런 훌륭한 병원이라는 이미지 개선의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영자로서 이것을 어떻게 누가 담보하거나 보장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이런 어려운 시기에 이거저거 다 따지고 무슨 일을 계획하고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있겠어요. 나중 일은 나중에 생각을 해야 되지만 평택에 있는 시민들 또 박예병원을 찾아주시는 그런 많은 환자분들이 오히려 코로나 치료한 병원이어서 위험하다 이런 생각보다는 이런 박예정신을 앞세우고 또 진정 이 어려운 시기에 사유를 위해서 환자들을 위하여서 병원 전체가 또 전 직원들이 몸소 나섰다는 거에 대해서 높이 평가해주고 그 이유 때문으로 오히려 병원을 더 많이 사랑해주고 이용해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청취자 이정환님께서 원장님 최고세요. 박수 드립니다. 그리고 5237님 눈물이 나오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의견까지 주고 계시는데요. 지금 이 거점 전담병원으로 지정이 된다고 하면은 지금 환자 치료를 위해서 기존의 병원 시설하고는 좀 다르게 병원을 좀 바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어떤 식으로 바꿔야 되는 겁니까?
코로나 환자를 치료한다는 거는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 퍼진다는 것이고 결국 치료에 있어서의 핵심은 음압 병실을 제대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부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 바이러스가 전파되지 않도록 구조적으로 차단을 하고 또 이런 구조적인 차단뿐만이 아니라 음압을 모든 병실 또 환자가 머무는 공간, 환자가 이동하는 공간에 음압이 유지가 되도록 해서 그래서 바이러스가 다른 곳으로 퍼지지 못하고 외부로 다 빠져나갈 수 있게 그렇게 설치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우리 중소본에서 이동형 음압기 수십 대를 저에게 지원하기로 약속이 돼 있고 또 병원 내부 시설 공사를 거쳐서 저희가 환자 동선이나 또 직원 동선, 근무자 동선들을 철저하게 분리해서 내부에서 감염되는 일이 절대로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음압병실 또는 음압병실 병원으로 전체가 그렇게 지어진 곳은 사실상 없습니다. 근데 음압병실을 따로 만들고 운영을 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네. 또 거기에 따른 비용도 천문학적으로 들어가는데 이동형 음압기를 통해서 병실을 일부를 개조를 해서 환자를 받고 네. 치료를 하면 그런 리스크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병실 또 병원 내에서 치료하다가 그런 바이러스 전파가 된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부분을 지금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소개할 때 거점 전담병원 중환자를 치료하게 된다 이렇게 좀 막연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중환자라고 하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중환자를 혹시 받는지 그런 것도 세부 네. 계획이 정해져 있습니까? 네. 지금 민간병원이 하는 것이 사실상 처음이기 때문에 아주 세밀화된 그런 프로토콜 매뉴얼이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런데 이미 상급 종합병원 4차, 3차 대학병원이죠. 그런 데서는 코로나 중증 환자를 이미 보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 거점병원이라고 이름 붙인 것은 그런 3차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할 수 있는 수준의 환자가 되기 전까지 그리고 현재 우리 전국적으로 생활치료센터가 굉장히 많은 곳에 오픈돼서 환자를 돌보고 있는데 일반 생활치료센터는 조직화되고 갖춰진 그런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네. 거기에서는 산소치료가 필요한 환자라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붙들고 있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리고 간단한 처방, 처치 이런 걸 통해서 증상을 개선시킬 수 있는 환자마저도 생활치료센터에서는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마 저희 병원은 그런 생활치료센터에서 수용하기 버거운 환자들부터 그리고 상급 종합병원에서 치료해야 되는 아주 최고 난이도의 그런 중증 환자 이 중간 단계를 치료를 하게 될 것 같고요. 우리 병원 중소본과 또 관계자들이 이렇게 쭉 둘러보고 같이 평가를 하면서 인공신장실과 중환자실이 이렇게 같이 나란히 붙어 있는 것이 큰 장점이고 네. 그렇다면 전국의 확진자 중에 투석을 해야 되는 환자들 이런 분들의 수요가 상당히 있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특화된 그런 치료센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래서 저희는 다양한 종류의 중환자 또 준중 환자 그리고 생활치료센터에서 보기 버거운 그런 일반 환자들 이렇게까지 폭넓게 수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19 환자 중에서 신장 투석이 필요한 환자들이 많습니까? 정확한 통계는 잘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꽤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병원 시설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일 텐데 이건 언제 네. 공사가 마무리돼서 환자들을 받게 되는 겁니까? 일부 환자를 받을 수 있을 만큼 정비되는 거는 앞으로 일주일 이내이고요. 아마 대부분의 공사가 마무리되는 것은 2주 정도. 저희는 공사업체하고 조율해서 네. 24시간 환자가 전부 다 비워지게 되면 24시간 작업을 통해서라도 빠른 시간 안에 정비를 마쳐서 입원에 필요한 환자들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점 전담병원은 언제 끝나는지 병원 역할이 그거는 뭐 이렇게 기약은 없는 거죠 아직? 예, 아직은 기약이 없고요. 예. 아마 우리나라에 백신이 보급이 되고 국내 팬데믹 상황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이런 상태까지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수도권에서는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중환자 치료 병상이 지금 현재 8개 정도밖에 안 남았다 이런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일선 의료 현장에 계신 전문가로서 현재 병상 부족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느끼십니까? 사람들이 갖는 두려움을 증폭시켜주는 효과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무증상이나 경증이면 이제 우리 국민들도 많이 알게 돼서 심지어 재택치료도 할 가능성도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생활치료센터가 잘 갖춰져 있어서 그런 곳에 입소해서 일정 기간 지나면 좋아질 수 있다. 이런 경험이 있고 또 정보가 있기 때문에 안심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런 분들 중에 일부는 실제로 폐렴으로 진행되거나 더 중증으로 또 산소 포화도가 떨어져서 산소 치료가 필요한 그런 환자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렇게 만약에 내가 어떤 중증 환자 또는 위중 환자로 진행되는 과정에 내가 치료받을 수 있는 병상이 부족하다면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해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어떤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료 체계에 대한 신뢰 또 잘 치료받지 못할 거에 대한 불안감 이런 걸 해소시키기 위해서 적절한 병상 개수가 확보되는 게 필요한데 연일 병상이 부족하고 몇 개 안 남았다 이런 거는 전체 우리 방역 당국이나 또 의료계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해소를 하지 않으면은 전체 국민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심각한 어떤 마음의 부담, 불안감 이런 게 더 가중되지 않을까. 실제 병상이 부족한 것보다 체감되는 그런 병상 부족이 훨씬 클 수도 있고요. 네. 이거는 아마 의료계와 정부가 다 같이 의논하고 숙고해서 속히 풀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유가 있어야 네. 그래야 환자들도 안심하고 의료인들도 안심하고 치료를 하게 되는데 뭔가 중증 환자가 발생했을 때 받아줄 수 있는 병원이 없다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모든 게 다 막혀버리거든요. 사실상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그 방해병원처럼 선뜻 병상을 내놓겠다는 민간 병원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네. 이 민간 병원들이 협조를 좀 이끌어내기 위해서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보십니까? 각자 병원들은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예. 상급종합병원이 우리 국민들 생각하기에는 코로나 전문 중환자실을 만들기가 쉽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상급종합병원은 코로나 이 감염병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질환들 또 어려운 수술 최고 난이도의 그런 어떤 이식 수술이라든지 이런 거가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이 잡혀 있고 또 그런 환자들이 대기하고 준비하다가 치료받는 또 병상을 이용하는 또 중환자실도 그런 분들이 이용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환자들을 코로나 병상으로 전환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각자 사정과 형편이 있는데 결국 이렇다면은 이게 실제로 병상을 비우고 코로나 전담 중환자 또는 일반 환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민간 병원들의 참여가 있으면 좋겠지만 사정이 너무 다양하고 복잡하니까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는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또 우리 의료인들도 좀 더 서로 호응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슬기롭게 서로 극복할 것인가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야 되고요. 정부가 의료인들 또 병원계에 정말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정책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이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네, 저희 병원 저희 같으면은 일단 신뢰하자. 그렇게 하고 시작을 했지만 실제 어떤 결과에 있어서 신뢰하지 못하는 경험이나 기억이 쌓이는 그런 상황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서로 적극적으로 마음을 열고 얘기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자 빠른 시간 안에 조율하고 또 그 약속을 지켜내고 이렇게 된다면 왜냐하면 일반 병원들이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선뜻 나서지 못하는 이유가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 있지만 그중에 하나가 경영적인 어려움이 과연 정말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런 코로나 상황이 다 끝나고 일반 병원으로 다시 전환됐을 때 과연 빠른 그런 어떤 경영상 회복이 될 것인가 금방 회복은 안 되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정확한
대안을 제시하고 약속을 하고 또 실제로 그걸 잘 지켜내고 이렇게 해서 믿음과 신뢰가 쌓여나가면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텐데 아직 서로 오해하는 부분들이 남아있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감지가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거점병원으로 지정되는데 정부 쪽하고 협의를 하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의 네, 어떤 네. 적극적 지원 의지라든가 이런 건 좀 네. 느끼세요? 아유, 그럼요. 의지 아주 대단하고요. 예. 정말 열심히 잘 도와주고 또 중소부문뿐만이 아니고 지자체, 우리 시청, 또 주변의 병의원들, 심지어 우리 환자들까지도 내가 박예병원을 이용하는데 불편하겠지만 그러나 나 혼자 불편하면서 왜냐하면 다른 병원으로 이동하는 게 불편한 거거든요. 네. 그렇지만 그걸 감수하고서라도 병원에서 코로나 중증 환자를 잘 케어할 수 있다면 내가 양보하겠다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가능한 일인데 이제 저희가 처음이라서 저희는 중소본에서 약속을 잘 하고 또 지원을 많이 해주는 거인지도 모르겠는데 이게 다른 많은 병원들의 참여가 유도가 되고 하려면 아무래도 좀 더 체계적이고 정확한 그런 어떤 보상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약속이 되고 또 실제로 그게 잘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이 있다면 예, 아마 좋은 알겠습니다.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정말 많이 도와주고 네. 있고요. 우리 네, 공무원들 알겠습니다. 수고하는 거 같이 일하다 보니까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네. 원장님, 아주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저희 청취자분들께서요. 제가 다 읽어드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감사하다 이런 말씀 좀 전해주고 계시는데요.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 대신 또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 인터뷰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평택 박예병원 김병근 원장이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모레까지 전라 서해안을 중심으로